1989년 미국에서 개봉했던 백투더퓨처 2라는 공상과학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후의 미래인 2015년대로 날아가는데요. 그 당시 영화가 그려냈던 미래의 모습에는 3D 영화, 지문인식 현관문, 벽걸이 TV를 활용한 화상AI, 태블릿 PC 등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기술이 30년 전에는 상상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뒤 2050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미래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가사 로봇이 요리와 청소를 해주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시규어로스의 호피폴라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의 구성원들이 만드는 특별기획 라디오 꿈꾸는 사람들은 꿈꾸는 배낭의 소개부터 우리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나 배움, 구성원들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까지 다양한 주제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봄이고요. 같이 나와주신 네, 저는 효선입니다. 저는 오혜령입니다. 와, 반가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오늘 사회인데 바로 최종화입니다. 그 벌써 저희가 이거 준비한 지가 그래도 한 2주? 2, 3주 남았고 오늘이 최종화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23 트렌드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활동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트렌드나 이제 흐름을 읽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했던 30년 뒤의 미래는 참 예상하기가 3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근데 아직 예상하기는 어려우니까 당장 일단 내년에 한국 사회는 어떤 식으로 갈지 알아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책도 사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언급한 10개의 키워드를 우리 오혜령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오혜령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도 한국 사회 흐름을 읽어보고 또 새로 사업 구상할 때 이렇게 참고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첫째 평균 실종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평균 값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값에 맞춘 사업 설계를 하다 보면 실패하기 십상이니까 이제 소수를 위한 맞춤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피스 빅뱅은 직장 문화가 변화하면서 아시죠? 재택근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워라밸을 꿈꾸는 신세대도 있고 그래서 자기 시간이 소중한 젊은 세대에 이직이 많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으로서 네. 직원의 이직을 막으시려면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복지가 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체리 슈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진 자원으로 최적의 욕망을 이제 충족하는 그런 소비 경향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구상할 때도 그런 거를 이렇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 관계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교류하는 계층이 굉장히 다변화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회사에서 쓰는 페르소나가 다르고 또 다른 모임에 가는서 이렇게 쓰는 가면이죠. 가면이 다르고 나쁘게 말하면 가면이지만 저의 성격이랄지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그런 거를 쓰는 이제 멀티 페르소나 이제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요. 뉴 디맨드는 요즘은 이제 명품을 자랑하기보다 시간을 향유한 경험을 과시하고 또 이제 물건을 득템하기까지의 과정을 즐기는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왜 풍미당 네. 거기서 줄 서서 와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우리 뭐 몇 시간 기다려서 그거 먹을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네. 네네. 그리고 디깅 모멘텀 같은 경우는 덕후나 덕질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7번째 키워드가 알파 세대가 온다. 그래서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 이제 새로운 세대인 알파 세대한테 이제 귀한 대접을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그들의 소비 패턴을 또 주목해야 되고 우리도 좀 중고생 위주로 사업을 펼쳤는데, 맞아. 네네 초등학생도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8번째로 그건 이제 우리가 그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그 사회 빠른 변화의 원동력이 기술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AI 기술이 그냥 그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자기가 맥락을 이해하고 먼저 솔루션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왜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터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왜 우리가 알아서 왜 유리창을 내리고 올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터널에 들어가면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 알아서 거기 그 AI가 이제 창문을 올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터널을 나오면 내려준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제적 대응 기술이 여기까지 이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째 키워드가 공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으는 공간의 힘. 그래서 가볼 만한 곳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어떠한 뭐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경험을 주는 곳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옥천에도 타지에서 굉장히 많이들 다녀갔어요. 저희들 이제 그 사무실에도 그러고. 근데 이제 옥천에 살고 있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른 타 지역과의 차별성 그거를 알아서 갈고 닦는 것도 저희들한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들기를 거부하죠. 네, 그래서 영원히 젊어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2023년 내년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3 10개의 키워드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뭐 이렇게 인상 깊은 키워드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10개 되게 다 공감이 너무 많이 갔고요. 저는 10개 중에 이 평균 실종의 시대 첫 번째 나왔던 그 확실히 어떤 보편적인 우리가 그전에 이제 평균 값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했잖아요. 평균적인 삶, 평균 점수 뭐 이런 거에.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는 이제 각자 개개인만의 고유성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맞아, 뭘 하다 보면 뭔가 평균에 맞춰서 짜기보다는 각자 그 가진 거에 기획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인덱스 관계. 여기 뭐 멀티 페르소나 막 이랬지만 요즘 그 최근에 작년에 막 그 붓캐라고 해서 한창 예능에서 붓 캐릭터 이러면서 그 놀면 뭐하니에서 막 그 유재석이 다양한 이름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그런 붓 캐릭터 시대가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히 요즘에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긴 해요. 실제 내 직장에서는 이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직장 끝나고 취미생활에서는 무슨 모습이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 막 그 웹소설 작가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다 직장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평범한 직장인인데 갑자기 막 엄청 멋진 그 슈퍼카를 타고 나서 알고 보니 엄청 인기 있는 웹소설 작가라 가지고 이제 그런다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이 깊었다. 네, 인상이 깊었습니다. 효소님은 10개의 키워드 중에 어떤 게 인상이 깊으셨나요? 10개의 키워드 중에 다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느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고 약간 이랬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디깅 모멘텀이 저는 좀 들어왔어요. 왜냐면 내가 가장 못하고 저는 약간 얇고 넓은 지식, 넓은 그냥 얇은 관계를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서 약간 진짜 덕후나 덕질하는 사람이 되게 언제나 약간 신기해 보였거든. 그리고 옛날에는 어쨌든 그냥 평균치만 하면 되는 삶을 옛날에 살았잖아요. 제가 성장할 때는. 근데 이제는 무언가 한계를 깊게 파고 진짜 그 개인의 고유성을 만들어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와, 나 이 시대 따라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이런 디깅 모멘텀하고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공간력 요거를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다른 분들이 많이 이제 주민활동이나 이런 걸로 많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오는지는 몰랐는데 이제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또 그리고 저도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아, 이 공간은 진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이유를 조금은 느낄 수 있겠다. 우리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디깅 모멘텀하고 공간력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혹시 가봤던 그 공간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공간이 있었나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갔던 곳들이 많은데 사실 이게 확 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안남 청소년 친구들이랑 전주에 공간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 뭐 전주에 전주 꽃심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에 아이들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봤는데 우와 이게 도서관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뛰어놀 수 있고 자기의 상상력이나 이런 걸 좀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진짜 있었으면 좀 옥천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도서관의 휴식 공간과는 좀 다른 구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되게 좋았던 것 잘 같아요. 인테리어도 해놨고 거기 3층이 그 청소년 전용 맞아요. 공간이잖아요. 거기 무슨 이름이 뭐였더라? 1316? 우주로 1216입니다. 아 맞아 우주로 1216 해서 딱 뜻이 뭐예요? 그래서 우주로는 아이들은 우주인이고요. 그 일반 선생님들은 약간 지구인 뭐 이런 걸로 별칭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로여가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꾸며주고 있고 네 그런 공간이 거기가 그 딱 그 청소년들만 있어요. 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 어른들 아예 접근 아예 그 출입 나이대가 금지. 아니면 출입 금지입니다. 거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지구인은 그 막 운전이 청소년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되게 인상 깊었던 공간. 그런 공간이 주는 힘이 되게 있다. 그렇게 공간을 잘 꾸며놔야 뭔가 할 때도 더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물론 공간만 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공간이 좀 열악하고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네, 그런 공간이 있다. 꽃심 도서관이 도서관 같지가 않고 어느 공간은 개인 서재 느낌처럼 세팅이 돼 있고 또 어느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보고 그리고 그냥 요즘 백색 소음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냥 책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그 공간력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저도 그 만약에 이런 계통의 일을 안 했으면은 타 지역에서 이렇게 옥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선진지 견학처럼 오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도 싶고요.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살리는 걸로는 왜 호캉스 할 때 우리는 왜 그 뭐라 그러죠? 그 시골에 총캉스에 그거 뭐라 네네 그런 거를 좀 해서 사람들이 뭐 일주일 해서 와서 뭐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혜령 쌤은 어쨌든 네. 준비하시면서 좀 이거 네. 되게 인상 깊었다 하시는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네, 디깅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좀 그 꼭 누군가를 이렇게 덕질하는 거는 아니었지만 그 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금강유원지까지 걸어갔다 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원 그 장천리 그 거기까지 걸어갔다 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동안 했어요. 그 한 2, 3년 동안 주말에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은 그 이지당까지 이제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막 뭐라 그럴까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막 빨리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서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이제 걸어가면서 그냥 떨어진 낙엽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덕질 아닐까요? 그러면 네, 저도 네. 덕질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잠깐 그 데이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트잖아요. 좀 다르니까. 덕질을 남편 덕질. 내 아니면 사랑 덕질.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그 위인전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 에디슨에 대해서 되게 욕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과학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 출판사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종료를 한 에디슨을 한 10가지 그 전기를 읽은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그 사람 말고도 뭐 과학자들 뭐
찾아서 되게 읽었는데 그것도 뭐 덕질이라면 덕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슨 덕질 아니 에디슨 말고 그 뭐라 그러지? 전기를 덕질한 거죠. 그래요? 이 정도면 위인전 덕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위인 이제 위인전 하면서 뭐 거기에 과학 내용도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공부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영화 있잖아요. 주말의 영화. 그거를 한 300편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날 그 제목 쓰고 주인공 쓰고 뭐 이렇게 감상 쓰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덕질이라고 그러면 덕질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여튼 덕후나 덕질이 예전에는 되게 좀 터부시하고 한심하게 봤는데 요즘은 새로운 게 트렌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점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회령쌤이 선곡해주신 김신우의 귀걸이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의 진짜 주제는 그 송기령 씨의 2023년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너튜브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 회령쌤이 준비해 주셨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저희가 요즘 되게 사업마감하느라 바빠서 책 한 줄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제 노트북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회령쌤이 이거는 정해주셔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이 마지막 주제 회령쌤이 어제 준비해 주셨는데 이 주제를 혹시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그 꿈꾸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 실현하고 싶은 이상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은 청소년이 고객인 사업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사업 방향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제 2022년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뭐 잘 마무리할 거라 생각을 하고 2023년 사업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이제 흐름 같은 거를 읽고서 이제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를 선정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영상 그 송기령 씨가 그 어디 무슨 부사장이라던데 하여간 송기령 씨가 되게 말씀을 잘 하시고 재밌게 하셔서 그 듣는 동안은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영상 초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고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청년들에게 회사, 조직이라는 곳이 이전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 그리고 직장이 곧 나를 설명하는 단어였다면 단어였고 이곳에서 정년을 잘 보내는 게 아주 전통적인 직장이었다면 이제는 잦은 이직과 자신 대학교과나 그 이전 직장과는 다른 업무를 막 새로운 업무로 자유로운 이직, 그 자유로운 변환 이런 게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직장이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표랑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네. 직장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령쌤 궁금합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 이제 그게 완전히 실현은 아니겠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뭐랄까 방향 수정 보완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좀 스스로 삶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하도록 하는 힘을 어떻게 길러줄까가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실현한다고 했을 때 좀 입시 교육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직장에서 저의 좀 그런 갖고 있는 이상을 좀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회령쌤이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자기 신이 대표로서 어쨌든 꾸려 나가셨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은 저희 꿈꾸는 배낭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좀 일하는 형태가 다르잖아요. 조직도 문화가 다르고. 어떤 점이 좀 크게 다르거나 그런가요? 네네네. 제가 그 학원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저는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거를 뭘 도입을 할 때 뭐 대전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이제 배우러 가고 이제 그걸 또 선생님들하고 가서 같이 배워가지고 실행을 옮기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는 그 선생님들은 그런 거를 좀 원치 않아요. 변화를. 그래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혼자 되게 좀 힘들다. 같이 하는 동료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제가 그 대표로서 어땠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아니까 이렇게 확 이제 손을 잡아서 같이 합시다 이런 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표가 아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근데 같이 으쌰으쌰 할 동료들이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다른 점이고 좀 숨통이 트이는 면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효선에게 직장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꿈배란? 있나요? 꿈배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 자체? 직장 네. 자체로 보자면 사실 물론 옛날에는 어쨌든 회령 쌤이랑 비슷하게 이제 내 꿈을 실현하고 내가 좀 가치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가치를 좀 실현하면서 경제적인 돈을 버는 공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내가 점차 그리고 그 직장 내에서 성장해 나가는 약간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하도 이런 다양하게 이제 평생 직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직장이란 개념이 뭘까? 그리고 직장이란 단어가 나중에는 존재하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좀 고민이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나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내가 살면서 뭔가 실현하고 싶은 가치를 돈을 벌면서 이제 꾸준히 조금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은요? 저희 직장이요? 저희 직장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이 온전히 자기 독립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이 필요하니까 그런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럼 일은 나와 전혀 맞지 않고 그냥 따분하고 재미없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만 해결되는 일이다. 그럼 그거를 평생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게 주가 일 목적은 아닌 것 같고 그걸 하면서 제가 여기서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역량 이런 거를 사회에 건강하게 좀 기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직장인 것 같다. 어쨌든 거기서 동료도 만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이 직장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모르겠어요. 어려운 질문을 본인도 어렵네. 어려운 질문을 왜 던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네. 어쨌든 의미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는 직장은 어떤 형태인가요? 네. 그냥 이런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꿈에 상상해도 되고, 네. 어떤 유토피아를 그려도 되고. 저거부터 말하자면 어쨌든 저희 직장은 협동조합이잖아요. 단순히 어떤 그 주식회사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협동조합이 어떤 조합원들이 각자 일해서 공동 이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각자가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개념이니까 저는 이게 미래에 충분히 매력 있고 각광받는 조직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존에 어떤 회사는 이거 열심히 일해봤자 뭐 사장님이 다 가져가는데 뭐 이런 개념을 했다면 이제 여기서 내가 잘하고 잘 능력을 키우는 거에 이게 회사를 키우는 거고 회사에 어쨌든 주인이 나니까 나에게도 다시 돌아온다. 이런 걸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좀 그런 점에 포인트가 있으면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직장을 바란다. 너 자유롭게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협동조합은 네. 그거에 그 회사의 그 목적 취지나 그런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직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돈만을 그 경제적인 그런 것만 해결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그런 곳. 네. 그래서 서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좀 왜 그럴까요? 그 형제가 많아서일까요? 그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거, 뭐 이런 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긴 하죠. 네. 아,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네네. 협업 같은 그런 마음에 맞는 동료가 어. 가장 직장 네. 생활에 큰 엄청 장점, 이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틀어지면 네. 이제 회사 다니기 싫을 정도로 되게 그렇죠. 영향을 네. 많이 끼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효선은 뭔가 바라는 게 많아 보이는데. 다 얘기해도 되나요? 다 얘기하면 실현이 가능하신가요? 아니 뭐 장기적으로 하나씩 뭐 계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딱히 저는 직장에 바라는 게 많으면서도 딱히 바라는 건 딱히 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직장이나 내가 윗세대를 봤던 직장의 그 아직은 틀이 아직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기해도 뭐 딱히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다른 계속 형태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직장들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저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주위가 산만한 거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관심이 또 많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위가 산만하기도 하고 해서 약간 공간을 바꿔서 일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전에 자리도 바꿨나요? 네네네. 네. 저 집에서도 집 구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바꾸는 오. 정도로 조금 그런 걸로 기분 변화를 좀 주고 그 업무에 그 변화를 좀 주는 편인데 약간 그래서 요즘에는 막 워케이션이나 아니면 뭐 공유 오피스로 다른 곳 가서 일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 너무 사무실 붙박이로 있는 직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공간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공간의 자유가 있거나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머릿속에 있었는데 아까 순간 너무 바라는 게 많다고 하는 순간은 백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약간 그 송기량 부사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회사를 나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현재 이제 그 자유롭게 집에서 했던 분들은 재택근무자들은 반발이 심하고 이거 나 퇴직해야 되나 출근 못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보면서 사람 다 비슷하구나. 그리고 그게 사실 선택권이 있으면 다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그런 자유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등이 있대죠. 어쨌든 그 윗사람들은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다시 출근해라 이런 어쨌든 정상화 그러니까 이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 재택근무나 이런 거에 편의를 알게 된 이제 직원들은 그게 이제 큰 그거 약간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회사에 나와가지고 하는 게 너무 오히려 고통스럽고 이거 굳이 재택근무하면서 좀 편하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나와서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퇴사를 어쨌든 고민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구나. 아마 그거는 그런 것도 같아요. 그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일반 직장이라고 그러면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을 전부 다 그 직장에 쓸 수밖에 없어서 어떤 경우는 그냥 은행 업무 그 개인적인 업무 보는 것도 맞아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 아마 그런 거에서 오지 않나. 그래서 그 뭐랄까 근무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그런 걸로 출퇴근 사실 우리는 네네. 좀 가깝지만 그 어쨌든 서울에 네, 경기도권 맞아요. 사는 그쵸. 사람은 출퇴근 시간 너무 많이 길잖아요. 네. 에너지도 왔다 너무 갔다. 많이 들고 그래서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거 고려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올 건데요. 우리 효선이 선정해준 호피폴라의 레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호피폴라의 레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송기령 씨의 2023년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너튜브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영상 후반부에는 교육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변화되는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시켜야 하는지가 가장 큰 질문이죠. 특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공부하고 가져가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결국 되게 뻔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꿈꾸는 배낭의 여러분 식구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았나요? 혜령쌤?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까요? 뭐 관심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갖고 온 주제가 있다면 자기 완성? 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냥 왜 생긴 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안 힘든데? 생긴 대로 그냥 그건 노력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살수
수 없잖아. 아니 지금. 그 생긴 대로 살면서 막 그러면 사회랑 막 부딪히고 막 그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러니까 그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그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다쳤어. 얼굴에 막 상처가 생겨서 사람들한테 나서기를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 뭐 그래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이제 성형 수술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똑같이 살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성형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자신을 그런 거를 이렇게 수신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거는 제가 계속 갖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스승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뭐 책 같은 거를 읽는 걸 통해서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좋아하는 일. 저는 좋은 일을 찾냐라고 하면 찾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내가 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형체도 이런 게 전혀 없었다면 요즘은 그래도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형체가 좀 있는 느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깎아내는,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쨌든 청소년보다는 전 개인이 자신이 성장하는 거, 개인이 자기의 길을 찾아서 가는 그걸 되게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싶고, 그와 관련된 어쨌든 제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기획하는 것도 그 아이들, 청소년 개개인이 그런 걸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럼 어떻게 찾아가는 방법 중에 이런 걸 이렇게 재밌는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저는 어쨌든 한 사람이 그 찾아간 과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청년이 찾아갈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제2의 인생 이래가지고 40, 50대쯤에 이제 직장을 일단 마치고 이제 다시 그럼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뭘 좋아하고 이제 다른 일 뭐 해볼까라고 이제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 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잘하고 이건 내가 못하고 이런 것도 지금 일하면서 알고 있지만 좀 윤곽을 대충 찾은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효선은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딱히 뭔가 지금 명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찾아가고 뭐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아까 봄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근데 어쨌든 한 3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곳저곳 직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결이고 비슷한 직장이어도 내가 들어갔던 직장들은 다들 미션 비전에 그게 있더라고요.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키워드가 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곳들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까 봄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누군가 더불어서 더 나은 삶과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아직 뭐 이거를 내가 어느 부분을 더 좋아하고 어느 부분을 더 잘한다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영역을 더 키워서 더 잘할 수 있을까는 아직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대략이라도 찾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청소년들이나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이 그럼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냐 이 문제잖아요. 여기서 영상에서 송기령 씨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간접 경험 중에서 좀 흥미로운 게 딱 생기면 어떤 저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것들을 더 발전시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시작한 청소년들이나 20대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방법 이런 걸 좀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물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 얘기하면 내가 더 어려울 건데 나머지 얘기하래. 저는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깅 모멘텀처럼 무언가에 하나 몰두해서 꾸준히 하고 네가 좋아하면 꾸준히 해봐 약간 이런 사회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우선은 그 좋아하는 걸 찾기까지는
다양한 걸 경험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송기랑 부사장님 나오는 영상에 그 3%의 분들 중에 한 멤버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이거를 좋아하는 걸 찾으라고 하는데 그럼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고 어느 음식을 좋아하냐라고 했을 때도 한 1000가지 음식을 먹어봐야 이걸 알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본인이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는 그냥 좋든 싫든 뭐 경험을 해보면 그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간 이것저것 엄청 많이 다녀요. 뭘 뭐 오일 파스텔도 청년들이랑 그렸고 뭐 우쿨렐레도 배웠고 막 이랬는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원래 내가 안 좋아했던 건 아 이거는 정말 내가 능력치가 좀 떨어지고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어떤 거는 생각보다 나 그림 못 그리고 그림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람들이랑 모여서 그냥 그리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무언가를 생각보다 재밌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는 생각보다 이런 거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잘하네라는 거가 어느 정도 그 살짝의 선이나 경계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분류 체계가 약간은 생기는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진짜 해보거나 아니면 해보는 것도 어려우면 거기서도 얘기하는데 뭐 책이나 이런 걸로 간접 경험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도 뭐 안내서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하니까 너튜브 네, 너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찾아보면서 한 번은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령 쌤은 있으실까요? 네네, 그 여기서 간접 경험을 해본다고 했는데 그 만약에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할 때 준비 기간을 뭐 3분의 1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뭐 우리 이제 대략 100세까지 가겠죠? 예, 그럼 이제 뭐 3분의 1이면 대략 30년 동안 그 뭐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는 속에서 이제 찾아보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몇 년간 뭐 또 올인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 입시 위주로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기를 탐색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랑 좀 바뀌기는 했어도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보면은 오늘도 이제 뭐 수능 시험을 보지만 그 애들 보면은 다른 이렇게 뭔가를 경험을 하려고 했을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대학을 가서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시 위주의 이런 걸로 가지고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는 원천봉쇄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꿈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장을 펼쳐주는 거, 판을 벌려주는 거, 그러면 이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거를 20대 돼서 이제 막 찾기 시작하고 20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직장을 가고 이랬을 때 가장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꿈꾸는 배당에 사고 있는 일이 이렇게 네. 도움을 주는 길이죠. 도와줄 수 있다. 네. 네네. 어쨌든 결국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업도 2, 3년 계획밖에 세우지 못한대요. 당장 세상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평생의 직장도 직업도 환경도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멘탈 붕괴에 빠지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송기령 사장은 나만의 목표와 기준을 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외적인 기준, 뭐 어디 직장에 다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내가 추구하는 건 무엇일까, 나만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걸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변하는 세상 속에 이제 변하지 않을 나만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우리 네. 혜령 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원칙주의자.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플렉서블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배우려고 하고 또 이제 배운 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녹여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실천하는 거 그런 게 저만의 가치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그대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창의적이고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네, 그게 저만의 가치 같고요. 근데
그러려고 또 하고 그게 제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인생의 이 가치라기보다 약간 인생에 새기고 있는 뭔가 어떤 멘트는 그냥 그 사자성어는 이제 세웅지마라는 건데 어쨌든 사람이 어쨌든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나중에는 다 자양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프거나 힘들 때 너무 슬퍼 이렇게 빠지지 말고 기뻐도 너무 기쁨에 취하지 말고 인생은 계속 순환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걸 좀 잊지 않고 하는 게 좀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효서는 그런 인생의 가치 내가 믿고 있는 이런 게 있을까요? 어려운 것 같네요. 네, 그냥 어렵죠. 뭔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저는 어쨌든 뭔가 저는 제 개인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이 있으려면 공동체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무언가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그 안전망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우선은 그냥 뭔가 더불어 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존재만으로도 우선은 괜찮다. 그리고 그냥 감정 같은 거는 저는 약간 이게 이렇게 명명하기 또 그렇긴 하지만 ENFP여가지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때의 감정에 털고 근데 그때 감정을 약간 묵혀두면 그게 계속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선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빨리 털고 막 이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약간 좋은 감정은 사실 빨리 끝나는데 안 좋은 감정 오래 가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네.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늘이 마지막 저희 사회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 사회 녹음하시는 동안 어떠셨는지 짧게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네. 좀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좀 더 친해진 느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꿈꾸는 사람들과 그 내년도에 잘 해나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바쁜 업무 중에 이런 걸 하느라고 어렵기도 했지만 또 잠시 놓쳤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쨌든 방송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 이런 자리 마련했던 게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생각보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할 때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의 방송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꿈꾸는 배낭의 구성원들이 만드는 특별기획 라디오 꿈꾸는 사람들은 사회를 마치고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회 동안 기술 지원을 해주신 박진희 PD님에 대해도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지금까지 기획 진행 꿈꾸는 배낭 기술 지원 박진희, 방송 송출의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와 모바일 앱 옥천 FM 그리고 KT IPTV 789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는 이제 간디학교 국가로 유명한 꿈꾸지 않으면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봐요. 안녕. 안녕.